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무려 9.9%를 확보하기로 한 결정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 또 인텔 스스로는 여기에 어떤 위험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텔 공식 자료랑 관련 보고서들의 토대로요. 이게 단순한 돈 거래를 넘어서서 기술 산업, 특히 반도체 쪽이랑 국제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조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직접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지분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뭐랄까, 돈만 주는 거랑 주요 주주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오늘 저희는 인텔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여기에는 공식 서류를 좀 보면서요. 인텔 스스로가 경고한 위험 요인들이 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좀 보죠. 정부가 그냥 현금으로 인텔 주식 9.9%를 사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이 있는 건가요? 그게 핵심인데요. 원래 주기로 했던 보조금 있잖아요. 그걸 현금으로 안 주고 대신 인텔 주식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총 규모가 한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환율로 한 15조 원 정도 될 텐데요. 와, 15조 원이요?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금액이 크게 보면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2022년에 만들어진 반도체 과학법, 흔히 칩스법이라고 부르는 거요. 거기 따라서 아직 안 준 보조금이 한 57억 달러 정도 있고요. 이건 뭐 아시다시피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하라고 주는 돈이죠. 네, 칩스법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이나 항공 우주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 칩 개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큐어 엔클레이브라고. 여기서 지원하기로 한 돈이 한 32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한 89억 달러잖아요. 네, 그렇네요. 여기에 뭐 다른 자잘한 항목들까지 포함해서 총 110억 달러어치의 지원금이 인텔 보통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돈을 주식으로 대신 받는 거다. 그럼 인텔 입장에서는 이 대가로 주식을 얼마나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9.9%면 보통 많은 양이 아닐 텐데요. 네, 맞아요. 인텔이 이번 거래로 최대 4억 3,300만 주, 정말 많은 양이죠. 이만큼의 보통주를 미국 정부한테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4억 3천만 주? 근데 이것도 발행 방식이 좀 재미있어요.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나눠서 줍니다. 우선 그 칩스법 관련 자금 57억 달러 있잖아요. 그게 투입되는 시점에 맞춰서 약 2억 7,500만 주, 이걸 먼저 발행해서 정부한테 넘기고요. 일단 절반 이상을 먼저 주는군요. 그럼 나머지 주식은요? 그 시큐어 엔클레이브 프로그램이랑 연동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나머지 한 1억 5,900만 주 정도는 일단 제3자한테 맡겨둬요. 에스크로 계좌라고 하죠. 에스크로. 네네. 거기에 넣어뒀다가 그 시큐어 엔클레이브 프로그램 관련해서 돈이 실제로 지급되는 조건이 딱 맞춰질 때마다 순서대로 정부한테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주목할 만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조건이요? 어떤 거죠? 만약에요, 그 시큐어 엔클레이브 프로그램 자금이 원래 계획대로 전액 다 지급이 안 되더라도요, 그 에스크로 계좌에 묶여있던 주식의 절반은 무조건 정부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래요? 프로그램이 잘 안 돼도 절반은 가져간다. 네, 나머지 절반만 발행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성공하든 말든 상관없이 애초에 약속받았던 주식의 상당 부분을 그냥 확보하게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부로서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네요. 그럼 이 주식 발행 가격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그냥 시장 가격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도 사실 인텔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지점인데요. 정부가 이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좀 싸게 사가는 조건이에요. 할인해서요? 네. 알려진 바로는 그 당시 금요일 종가가 주당 한 24.80달러였는데 그거보다 한 4달러 정도 낮은 가격, 그러니까 주당 20.80달러 정도에 인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꽤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네요. 그렇죠.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그것도 엄청난 물량의 새 주식이 발행되다 보니까 인텔 스스로도 SEC 서류에다가는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한 주당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같은 파일을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누는 셈이니까요. 결국 큰 자금을 확보하는 대신에 기존 주주들의 이익은 좀 희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럼 이제 인텔이 직접 SEC 서류를 통해서 제기했다는 그 위험 요인들, 이걸 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앞으로 다른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던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게 인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안전선례가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분으로 바꿔갔으니 앞으로 미국 내 다른 기관이나 심지어 다른 나라 정부들이 인텔한테 돈을 지원해 줄 때 우리도 그럼 지분으로 줘.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보조금 지원 자체를 좀 꺼리게 될 수도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정부가 대주주로 떡하니 버티고 있는 회사에다가 또 다른 정부 돈을 지원하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예전처럼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확실히 부담스럽겠네요. 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기술 개발하고 공장 짓는데 계속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게 불확실해진다는 건 인텔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한번 이런 방식이 통하면 앞으로 계속 비슷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겠군요. 자, 다음으로 지적된 위험은 인텔의 그 해외 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인텔이 중국 시장 의존도가 꽤 높잖아요. 이건 상당히 민감할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텔 사업 구조를 보면 이 걱정이 왜 큰지 바로 알 수 있어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텔 전체 매출이 한 531억 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무려 76%가 미국 밖에서 나왔습니다. 와, 76%나요. 거의 다 해외네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중국 본토랑 홍콩 합친 비중이 29%로 제일 커요. 그 외에도 싱가포르가 한 19.2%, 대만이 14.7%, 이런 식으로 아시아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지분 9.9%를 가진 최대 주주 중 하나가 된다는 건 이건 인텔이 좋든 싫든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무역이나 관세 정책 같은 거랑 직접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해외 고객사나 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텔을 그냥 글로벌 기업으로만 보기보다는 약간 미국 정부의 입김이 센, 거의 국영기업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인텔도 SEC 서류에다 명시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미국 정부가 회사의 주요 주주가 됨으로써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외국 보조금 관련 법규나 수출 통제 같은 거, 이런 추가적인 규제나 의무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이야, 단순히 좀 불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특정 국가랑 거래가 막힐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네요. 네, 그렇게까지 회속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요즘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워낙 심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인텔이랑 예전처럼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할지,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국제적인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는 거군요. 근데 정치적인 위험이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내 정치 상황 변화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면서요? 네, 그것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인텔이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 내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가 이번 합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심지어 뒤집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거래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쵸. 지금 이 거래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거래 조건을 다시 보자, 수정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죠.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나 사업 전략 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정부가 특정 기업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갖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소송이라든지 정치적인 조사 같은 가능성도 언급했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대주주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원칙에 개입하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필연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텔 경쟁사라든지 특정 시민단체 아니면 정치적 반대 세력 같은 곳에서요.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정치적으로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만약에 정부가 대주주로서 인텔 경영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논란과 갈등을 만들 수 있고요.
정부의 역할과 기업 경영의 독립성, 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주가치 측면에서의 위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지분 희석 문제 말고 또 어떤 우려를 하고 있나요? 인텔은 이런 걱정도 해요. 정부는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권한이 회사가 주주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하려는 어떤 경영 활동들, 예를 들면 다른 회사랑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사들인다든지 이런 결정에 제약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국익이나 정책을 이유로 회사의 경영 판단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건 국익이 안 맞아? 우리 정책 방향이랑 달라? 이러면서 반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인텔의 다른 일반 주주들의 이익과는 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고요. 결국 정부라는 아주 특수한 주주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과는 다른 방향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위험을 안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인텔의 그 임시 CEO 리프탄이라는 분의 공개 발언하고 회사 공식 문서 사이에 온도 차이가 좀 있다는 건데요. 리프탄은 상무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나와서는 사실 우리는 보조금이 필요 없다 이러면서도 미국 정부가 주주가 되는 걸 기대한다.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네, 저도 그 발언 봤습니다. 좀 의아했죠. 그렇죠. 근데 정작 회사가 SEC에 낸 공식 서류에는 방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온갖 종류의 위험 요소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단 말이죠.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정말 이번 사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리프탄 CEO의 발언은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립서비스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립서비스요? 네, 특히 그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면담하고 바로 직후에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더 그렇죠. 정부랑 관계를 좀 원만하게 가져가고 또 대통령의 업적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제스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다.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위험을 빼먹으면 나중에 소송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EC 서류에 담긴 내용이야말로 인텔 경영진하고 법무팀이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려사항들 그리고 아주 면밀한 법률 검토 결과를 훨씬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봐야 하는 거죠. 결국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말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공식 문서상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군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담고 있는 건 후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 거래를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번 거래를 아주 큰 성과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인텔에 돈 한 푼 안 썼지만 이 거래는 약 11억 달러 가치가 있다. 이게 다 미국으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이게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 거라고 강조하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돈 쓰는 대신 투자를 한 셈이다. 이런 논리군요. 네,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조금으로 현금 지출하는 대신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핵심 기술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서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인텔은 아직 이 거래가 가져올 완전한 재무적, 세무적, 회계적 영향을 평가하지 못했다고 밝혔잖아요. 이건 또 무슨 의미로 봐야 할까요? 뭔가 예상 못한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텔이 거래의 완전한 재정적, 세금 및 회계적 영향을 아직 평가하지 못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힌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앞으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될지, 혹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부채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아직 파악되지 않은 재무적인 위험이 남아있다는 거 시사하는 겁니다. 사실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거래가 거의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재무적인 파급 효과를 단기간에 완벽하게 예측하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속직한 고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볼수록 정말 여러 면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네요. 단순히 정부의 돈 지원 방식이 바뀐 걸 넘어서 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나 주주 구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국제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인텔은 당장 필요했던 막대한 운영 자금을 확보하게 됐죠. 그리고 특히 그 칩스법에서 요구하는 투자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일부를 이번 거래로 좀 해결한 걸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이점도 얻었습니다. 네, 당장은 숨통이 트였겠네요.
하지만 그 대가로 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영 개입 가능성, 또 해외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 기존 주주들의 가치 희석 문제,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변동성 같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게 된 거죠. 특히 미국 정부가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 FI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면서 최대 주주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 이게 앞으로 인텔이 계속 풀어가야 할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확보라는 이례적인 결정,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여러 복잡한 맥락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1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어떻게 지분으로 전환됐는지, 인텔의 주식 발행 조건은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인텔 스스로 SEC 공식 문서를 통해 제기한 다양한 우려사항들, 예를 들면 앞으로 정부 지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부터 시작해서요, 국제사업에서의 제약 가능성, 정치적 불확실성, 규제 강화 가능성, 주주가치 희석 문제까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또 인텔 CEO의 공개 발언과 공식 서류에 나타난 입장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도 짚어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다시 짜려는 미국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정부가 핵심 기술 기업의 주요 주주가 됐을 때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습니다. 인텔에게는 당장의 자금 확보라는 어찌 보면 달콤한 과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사업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 경영 자율성이 제약될 가능성,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리스크 같은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죠. 인텔 스스로도 아직 이 거래에 완전한 재무적, 세무적, 회계적 영향을 평가 중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날지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인텔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그리고 이번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에는 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심도 깊은 분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